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기존에 부과했던 30%의 관세율을 15%로 내리고 EU가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에 예고했던 EU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27.5%가 부과됐던 자동차 품목관세 역시 15%로 조정됐습니다. 또 EU는 3년간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38조 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액도 6천억 달러, 830조 원으로 늘리고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을 약속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we have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We have a trade deal between the two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And it's a big deal. It's a huge deal.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제외된다고 밝혔고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이 예고했던 보복 관세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과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스웨덴에서 이틀간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류 전인 31일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방장관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4명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한다, 잘 부탁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고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일주일 만에 대상자의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 신청자 수보다 각각 24%포인트와 10.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요일제 적용 해제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부담이다 보니 소비 쿠폰을 받은 분들 주로 식료품 구입과 외식비로 사용하시는데요.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면 더 쏠쏠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첫 주. 사람들이 향한 곳은 편의점입니다. 소비 쿠폰과 연계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과 즉석밥 등 간편식은 물론 생필품 구매가 크게 늘며 매출이 올랐습니다. 더 많이 좀 매출이 오른 부분은 생필품. 안 사시던 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게 좀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 과일 가게도 활기를 띨습니다. 포구의 값이 오른 제철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로 지금 제철 과일이 복숭아, 그다음에 자두, 그거 많이 사. 소비 쿠폰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배달 앱으로는 앱 결제도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민간 앱은 기사를 만나서 결제할 때만 쓸 수 있는데요. 공공 앱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앱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원 중인 공공 배달 앱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 더 쏠쏠합니다. 기존에는 공공 앱으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줬는데 이제 2번만 주문해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택시도 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는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가,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 결제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과의 외식을 위해 신청 날만을 기다렸다는 한 시민. 어저께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늘 예비 신부가 있는데 예비 신부랑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는 114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거나 114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가맹점을 조회하면 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경북 산불과 폭우 피해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연령별 완전 접종률이 만 1세 93.3%, 2세 93.6%, 3세 88.7%, 6세는 89.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2세 어린이의 DTP 백신 접종률의 경우 한국이 95.1%, 영국이 92.9%, 호주 91.9%, 미국이 79.3%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이 면역력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나흘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율 30%를 15%로 내리고 EU가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대본은 산불 후 이재민의 2차 피해 방지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일주일간 전체 대상자의 78.4%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7조 1,20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이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4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1.94명당 차량 한 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